지금 시장의 주도주가 뚜렷하게 보이지 않고 있죠. 이럴 때일수록 앞으로 성장이 기대되는 종목들 잘 공부해 두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쪽에 중심을 두고 텔레방에서 소중한 자료와 코멘트를 찾아봤습니다. 준비된 키워드 먼저 보시죠. 주가가 부릉부릉 시동을 걸고 있는 자동차 섹터 내 종목 오늘 하나 볼 거고요. 요즘 성장에 양 날개를 달면서 텔레방에서 자주 보이는 종목이 하나 있어서 같이 또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시장에서 신고가를 써낸 종목이 있는데 일단 기사 덕분에 오늘 주가는 상당히 강합니다. 기사에서 언급된 내용들 애널들의 코멘트를 통해서 팩트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 함께 보시죠. 어제 현대모비스가 2025 CEO 인베스터데이 행사를 열고 로봇 사업 진출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미국의 연 3만 대 규모의 로봇 공장 설립 추진 계획을 밝힌 지 하루 만에 이 로보틱스 액추에이터 시장 진출을 공식화한 건데요. 잘 알려져 있다시피 이 모터와 감속기 제어부로 구성이 되는 액추에이터는 로봇의 관절을 움직이는 위치를 조절하는 중요한 구동 장치로 꼽힙니다. 현대모비스는 그동안 자동차 부품 개발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 로보틱스 분야 사업 기회를 모색해 왔었는데 액추에이터 분야에서 신사업의 기회를 찾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걸 시작으로 센서와 제어기 그리고 로봇솥 영역으로 로보틱스 사업을 확장한다라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또 차량용 반도체 개발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는데 이미 현대모비스는 16종의 반도체를 자체 개발해서 외부 파운드리를 통해서 양산을 하고 있는 게 또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삼성증권 이문영 애널리스트 보고서 내용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현대모비스는 지금까지 전장이나 핵심 부품, R&D, 신사업에 이제 꾸준히 돈을 써왔는데 올해는 핵심 부품 가격 인상이 본격화되면서 그동안 쓴 투자금을 되돌려받는 회수 국면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매출과 마진이 안정적으로 확보가 되고 올해는 수익성이 개선되는 한 해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SDV 플랫폼 사업을 뽑을 수가 있을 텐데 전장 부품 중심이던 현대모비스가 SDV 플랫폼 사업에 들어간다는 것은 또 큰 변화를 가집니다. 하드웨어 중심에서 이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가겠다라는 건데 SDV 플랫폼 사업을 통해서 현대모비스는 현대차 그룹의 종속적인 부품사라는 지배구조 프레임을 깨뜨릴 수 있게 됐습니다. 한마디로 현대모비스가 단순 계열사 이상의 독립된 기술 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신호로도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주가는 보면요. 오늘 장중에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움직이는 건 아닙니다. 로봇 사업이라는 성장 동력에 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좀 다소 아쉬운 주가 상승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최근에 보면은 주가가 놓여 있는 위치가 또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꾸준하게 주가 반등을 좀 나타내 왔었고 다시금 전고점을 향해서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는 상승폭을 조금 반납하면서 0.50% 오르며 30만 4천 원을 지나가고 있는데 로봇 사업이라는 신성장 동력을 통해서 앞으로 현대차 그룹과 또 어떻게 이 영역을 확대해 나갈지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내용 이어가 볼게요. 요즘 심심찮게 캠트로닉스가 텔레방에서 많이 보이는 것 같아서 한번 짚고 넘어가 볼까 합니다. 최근에 나온 기사 먼저 보도록 할게요. 캠트로닉스 모멘텀 중에 하나가 삼성 디스플레이의 하이브리드 OLED 후공정 식각을 독점적으로 위탁 수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식각은 TFT 회로 패턴 형성에 이제 필수적인데 삼성 디스플레이 OLED 생산이 증가하게 되면 캠트로닉스 입장에서는 일감이 확대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인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파악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캠트로닉스의 투자 현황을 보면 삼성 디스플레이 8.6세대 OLED 투자에 맞춰서 이미 설비 투자 완료를 했고요. 최근 3년간 식각 사업에 투자한 총 금액이 약 1,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반도체용 유리기판 등으로 기술 확장 중이다라는 관련 기사가 지난주부터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패키징용 유리기판 양산을 위한 공정 구축에 나서고 있는데 지금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AI, 고성능 컴퓨팅 칩 성능 향상을 위해 유리기판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보니 시장 진입을
공급을 본격화하면서 거기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난 기사를 보니까 유리기판 양산을 위해서 TGV 공정기술의 파일럿 라인을 최근 공식 발주했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쪽에 모멘텀도 있는데요. 삼성 디스플레이와 BOE만 지금 8.6세대 OLED 라인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BOE가 제재를 받게 되면 당연히 삼성 디스플레이가 수혜를 보게 되고 이게 또 캠트로닉스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주가 흐름 함께 보시죠. 네, 오늘 장 초반에 그러니까 오전장에 3%대 주가 상승 흐름 보여줬었고요. 현재 상승권 안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움직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부터 심상치 않은 유리기판과 관련된 기사 나오기 시작을 했었고 주가가 7%대 강세 흐름을 보인 데 이어서 최근까지 꾸준하게 상승하는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유리기판 관련주 안에서도 이제 우리가 캠트로닉스를 빼놓지 않고 봐야 한다라는 관점에서 두 번째 투자텔 및 내용으로 골라봤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내용입니다. 네, 삼양식품 정말 호재가 끝도 없이 나오는 종목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요. 어제 나온 이제 기사에 따르면 삼양식품은 지난 6월에 지은 밀양 2공장이 봉지면은 오는 9월 말에 용기면은 연말에 풀캐파를 달성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추가적인 생산 능력 확장 등 증설에 대한 검토도 시작이 됐다라고 기사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회사 측에서는 결정된 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삼양식품이 이와 같은 빠른 성장을 보일 수 있었던 그 배경에는 불닭볶음면이 미국 코스트코, 월마트 등 대형 유통망에 이제 입점을 하고 유럽과 동남아 등 전 세계 시장에서도 점유율을 빠르게 넓혀 나갔기 때문입니다. 지난달에는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중국 현지 신공장을 착공하기도 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애널들의 코멘트도 쏟아졌는데요. 같이 보도록 할게요. 먼저 키움증권의 박상준 애널의 코멘트입니다. 기사 내용에 대한 언급보다는 앞으로 삼양식품이 부각받을 모멘텀에 대해서 주로 코멘트를 했습니다. 이 중국과 미국 소비 시즌 일정과 이 미국 코스트코 입점률 확대를 감안하면 9월부터는 전달 대비 상승세가 강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코멘트와 함께 내년 1분기에는 춘절 물량까지 들어오면서 이익이 급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국 공장 증설 모멘텀도 주가에 반영되기 시작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양식품은 지금 미국에 이어서 중국 쪽 모멘텀까지 추가가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한토증권에서 나온 강은지 애널의 코멘트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에서 언급이 됐었던 밀양 2공장 가동 계획은 기존에 이미 다 알려진 내용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중국 쪽도 공장이 가동되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밀양 2공장 추가 증설 투자가 진행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면서 기사와는 다르게 추가 증설에 대해서는 상당히 보수적인 톤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예상보다 빠르게 안정화되고 있는 밀양 2공장과 견조하게 이어지고 있는 불닭볶음면에 대해서는 여전히 수요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음식료 업종 내에서는 가장 뚜렷한 해외 사업 성장과 최고 수준의 영업이익률이 예상이 되는 만큼 음식료 업종 내에서 최선호주로는 본다라고 재강조를 했습니다. 주가 함께 보시죠. 네, 오늘 장중에 무려 8% 넘는 급등세를 연출했었습니다. 주가는 160만 원까지 찍고 현재는 상승폭을 조금 반납하면서 4%대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가는 158만 3천 원 지나가고 있고 네, 꾸준하게 그래도 제 갈 길을 갔었던 삼양식품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160만 원 위로 올라서는 신고가를 써냈는데 기사에서 언급된 내용이 좀 어떻게 보면은 풀캐파 가동이라고 해서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쓰여진 것 같은데 애널들의 코멘트를 통해서 기사의 팩트와 현실 가능성에 대해 체크를 해봤습니다. 이제 엠비엔골드 최현덕 매니저 화상 전화 연결로 만나보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현덕 매니저입니다. 네, 오늘 여러 가지 투자 뉴스 중에서 어떤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보셨을까요? 네, 오늘은 지금 코스피 시장이 좀 많이 올라서고 있는데 이 지수와 금융사가 올라가면서 시장을 좀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뉴스를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일단 지난 월요일 날 상법 2차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거든요. 다만 그때는 사실 이 금융 지주세 반응이 없다가 오늘부터 좀 들어와주고 있는데 사실 노란봉투법 때문에 시장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이 노란봉투법을 누릴 수 있는 게 2차 상법 개정안이고 그 다음 나올 수 있는 게 또 바로 이 자사주 소각 이슈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시장은 또 좀 집중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통과된 상법 개정안을 보게 되면은 이 주요 내용이 집중 투표제 의무화하고 이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집중 투표제 의무화는 뭐냐면은 이 한 주당 한 표를 갖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어떤 주총에서 이사를 선출할 때 3명의 이사를 선출하게 되면은 그 3표를 한 명한테 몰아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소액주주한테 투표할 수 있는 힘을 더 크게 좀 키워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감사위원 분리선출 같은 경우도 원래 기존 이사에서 뽑았다 한다면은 이거를 분리선출해야 되고 이 분리선출할 때에도 이 대주주의 의결권은 3%로 제한하기 때문에 이 소액주주의 힘이 더 강해졌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 있어서 이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런 관점에서 지금 외국인과 기관은 이 증권주라든가 이 지주사를 사고 있는 거고 특히나 이 상법 개정 통과되면서 그 다음이 자사주 소각 이슈이기 때문에 지금 자사주 소각 같은 경우는 그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이 4건이 벌써 지금 국회에 계류 중에 있거든요. 최근에 보시면 일부 몇몇 기업들이 자사주를 기반으로 해서 또 이 교환 사실을 발행하고 있어서 아마 이 국회에서 또 이 자사주를 소각하는 부분이 상당히 빨라질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오늘 나온 걸 보게 되면은 국민연금이 주요 기업들에 대해서 주식 보유 목적을 단순 투자에서 일반 투자로 바꿨거든요. 단순 투자는 그냥 갖고 있는 거지만은 일반 투자 같은 경우는 뭐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관 변경이라든가 배당 확대 이런 것도 요구할 수 있어서 이 국민연금이 보유 목적을 단순 투자에서 일반 투자로 바꿨던 얘기는 앞으로 이런 행동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관점에 있어서 이 지주와 금융사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도 이쪽에서 또 이 핵심이 될 수 있는 종목 하나 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다시피 시장에서 오랜만에 증권주와 지주사들이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어떤 종목을 가장 매력 있게 보셨을까요? 네, 지주사 중에서 하나 말씀을 드릴 건데요. 현재가가 20만 9천 원입니다. SK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SK는 지주사의 대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시겠지만 SK 하이닉스를 두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SK 하이닉스만 본다 하더라도, 지금 60조 원대 매출을 전망하는 곳이 꽤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JP모건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의 7년 영업이익을 60조 받고, 올해는 38조, 내년은 46조 보면서 지금 국내 애널리스트들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이익 전망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하이닉스에 대한 기대감도 큽니다만은 지금 SK 같은 경우는 SK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SK 이노베이션, SK 텔레콤, SK 바이오팜 등에서 주요 계열사를 지배하고 있는데 지금 SK 시가총이 15조인데요. 이 총 15조의 기업이 이 그룹사들 다 대표하면 시가총 200조가 넘어가거든요. 그런 기업을 지배하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는 PBR로 따졌을 때 0.5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PBR도 낮은 상황에서 이 자사주 소각 이슈까지 있고요. 여기다가 이제 어떤 배당 이슈까지 갑작되다 보니까는, 앞으로 기대가 더 클 수밖에 없고, 그런 상법 개정으로 인해서 이 지배구조였던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다 보니, 주목을 좀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상반기에 지주금융이었던 그 큰 상승을 경험했던 건데, 최근에 조금 쉬었다가 다시 이제 올라가는 부분이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작하고 있을 때 그때 한번 접근해보자라고 말씀드리면서 SK는 목표가 24만 원, 손절가는 18만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주사 안에서는 SK를 골라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 소개해 주셨던 원익홀딩스가 오늘 갭상승으로 시작한 데 이어 장중 내내 강세 흐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리뷰 부탁드릴게요, 매니저님. 일단 원익홀딩스를 비롯해서 로봇주들이 아이러니하게 이 노란봉투법으로 인해서 이 휴머니티 로봇 그 수요가 빨라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는 이 원익 로봇이 메타랑 공동 개발하고 있어서 가장 큰 수요로 떠오르고 있고, 제가 로봇주를 말씀을 드릴 때도 다른 거 보지 마라, 이 원익홀딩스하고 로봇치만 보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건데 잘 올라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주는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장 끝나고는 무료 방송을 진행할 텐데 이 금융 지수가 올라서고 있어서
어디까지 올라갈지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 또 엔비디아 실적 분석을 통해서 엔비디아가 시간에 빠지고 있습니다만은 결국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 내용까지 설명을 드릴 거니까는 이 4시 시작하는 무료 방송 유튜브에서 최연더 검색하시고요. 오늘 4시부터 들어오시면 되고 저는 또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